지난 시간에 이어 측방 운동과 허리를 안으로 하프 패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측방 운동의 목적은 사횡보를 제외하고 후구의 추종을 향상시키고 후구를 높여 수축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측방 운동에는 어깨를 안으로, 허리를 안으로, 허리를 밖으로 하프 패스가 있습니다. 모든 말은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같은 쪽 뒷다리는 다른 궤적 위를 진행하게 됩니다. 측방 운동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항상 부드럽고 단정한 발걸음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추진력을 유지하면서도 유연성과 율동감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움직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리듬이나 균형을 깨트리지 않도록 마체를 지나치게 밴딩시키거나 턱을 구려시켜서는 안 되고 마체의 구부림과 옆으로 미는 동작에 너무 집중을 하면 추진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허리를 안으로 운동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리를 안으로 훈련 영상이 되겠습니다. 좋은 모습이죠. 네,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왼쪽 앞다리가 조금은 더 크게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점차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허리를 안으로 운동은 수축 속보나 수축 구보로 실행을 합니다. 허리를 안으로 운동은 말의 바깥쪽 다리를 안쪽 다리의 앞으로 통과하여 교차합니다. 말은 진행 방향으로 마체를 구부리는 형태를 취합니다. 허리를 안으로가 되려면 후구가 제적에서 떨어지거나 모서리 통과 또는 원형 기승을 행한 후에 제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허리를 안으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허리를 안으로의 종료는 원형 기승을 끝낸 경우와 마찬가지로 후구가 제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허리를 안으로를 시행하는 목적은 직선상에서 유연한 수축 속보 운동과 정확한 구부림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앞다리와 뒷다리는 교차하고 균형과 율동성을 유지합니다. 가장 먼저 내방 자세를 확실하게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후에는 허리를 안으로를 시행하는데 이는 하프 패스를 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허리를 밖으로에 대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허리를 밖으로 훈련이고요. 탄력 있는 걸음 계속 유지하면서 허리를 밖으로. 허리를 밖으로는 허리를 안으로 하는 반대인 운동입니다. 전지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대신에 후구는 제적 위에 남습니다. 허리를 밖으로의 종료는 전지와 후구가 나란히 있어야 합니다. 마체는 기승자의 내방다리를 축으로 약간 구부립니다. 말의 외방다리는 내방다리 앞을 통과하여 교차되고 말은 진행 방향으로 마체를 구부립니다. 허리를 밖으로의 목적은 허리를 안으로보다 좀 더 구부린 상태에서 직선상 유연한 수축 속보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앞다리와 뒷다리는 교체한 채 균형과 율동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프 패스 운동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왼쪽 하파스를 시키는 영상입니다. 자, 왼쪽 앞다리가 조금 더 옆으로 많이 지금 정도, 지금보다 조금만 더 크게 움직였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제 하파스에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밴딩도 할 만큼 하고 있고 좋은 모습으로 하파스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하프 패스는 허리를 안으로의 변형 운동이고 벽을 따라서가 아니라 사선상에서 실시를 합니다. 이 운동은 수축 속보나 수축 구보로 실행을 합니다. 말은 진행 방향을 향하고 기승자의 내방다리를 축으로 하여
살짝 몸을 휘게 해야 합니다. 말은 이 운동 전체를 통해 같은 율동감과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깨의 가동성을 높이고 좀 더 자유로운 움직임을 요구하려면 추진력을 유지하고 특히 내방 후지의 추종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속보 하프패스의 목적은 어깨 안으로보다 깊이 휜 각도를 가지고 사선상에서 유창한 수축 속보 운동을 나타냅니다. 전지 및 후지는 교차하고 균형과 율동감이 유지됩니다. 구부 하프패스의 목적은 리듬, 균형, 유연성 및 휨에 대한 순종성을 상실하는 일 없이 전방 및 측방에 대한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구부의 수축과 유연성을 보이고 발달시키는 데 있습니다. 하프패스 운동을 하는 방법은 내방 자세를 유지하고 외방 다리를 뒤로 뺀 다음 훈련자는 내방 기자를 중심으로 기승합니다.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굴곡되면서 전지와 후지가 옆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말머리를 내방 자세를 취하게 하면 하프패스가 훨씬 쉽게 이루어집니다. 수축 운동을 하고 있는 말은 옆에서 보면 언덕을 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스트라이드가 짧아지고 탄력성이 증가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의 움직임이 정지 화면처럼 보이고 말의 운동이 고상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쳐 보일 것입니다. 말 목의 구료가 수축 운동 정도에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수축된 말은 부담 중량이 후구에 실리고 전지 부담이 가볍게 됨으로써 목이 짧게 구부러집니다. 말이 제대로 훈련이 되어 있다면 목의 구료 정도는 나름대로 형성이 됩니다. 목의 아치는 후구에 내려가는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데 이것은 말이 정해야 합니다. 만약 말 머리와 목의 위치를 곱비로 정한다면 훈련자는 말의 머리와 목을 지탱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후구가 부담 중량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말이 자신과 훈련자의 중량을 완전한 균형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균형이 취해진 말은 행하고 있던 운동 템포를 바꾸거나 머리나 목의 위치를 바꾸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학습한 과제가 많이 어려우셨죠? 다음 시간에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평보부터 구보까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